저는 40대의 남성이고 슬아에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은 제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죠. 저는 결혼을 늦게 했고 출산과 육아를 원하지 않던 아내를 설득하느라 아이를 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난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면서 회사일 병행할 자신 없어. 아이한테 올인할 엄마가 될 자신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애 낳고 싶지도 않고. 미니야, 난 아빠가 되고 싶어. 살면서 가장 큰 소원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고. 그럼 내가 애를 낳으면 당신이 키울 수 있어? 당신이 자신 있다면 내가 생각해 볼게. 당신은 낳기만 해. 그럼 육아휴직해서 내가 아기 돌볼게. 저는 그렇게 아내를 설득해서 겨우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 예진이를 얻은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와 약속한 대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 올인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시스템이 고루해서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1년 이상 육아휴직이 불가능했기에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불사하며 육아에 올인했던 거죠. 당신 예진이랑 집에만 있는 거 답답하지 않아?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답답한 일은 아니야. 우리 예진이가 하루가 다른데 예진이 키우면서 얼마나 보석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모르지? 암튼 당신은 타고났다. 현모양처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야. 당신 그거 칭찬이지? 그럼 칭찬이지. 당신이 예진이 육아에 올인 안 해줬음. 내가 어떻게 맘 놓고 회사를 다니겠어? 난 늘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해. 아이가 2살이 될 무렵까지도 저희 부부의 일상은 평화롭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제가 우연히 베이비캠을 켜둔 채 외출을 하던 날 시작됐죠. 저는 그날 딸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마친다고 병원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딸아이 예방접종이 끝나고 아이가 잠깐 잠든 틈에 저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집 안방에 베이비캠을 켜두고 나온 것을 알게 됐어요. 제 휴대폰에 베이비캠 앱이 연동이 되어서 안방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던 거죠. 오늘 카메라 켜둔 걸 깜빡하고 나왔네.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앱을 종료시키려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해서 회사에 있어야 할 와이프가 안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섹시한 슬립 차림으로요. 어디가 아파서 집에 일찍 왔나 생각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뒤따라 들어온 정체불명의 남자를 봤기 때문이죠. 대체 누구지? 놀랄 겨를도 없이 충격적인 장면이 연이어 나타나더군요. 그 정체불명의 남자와 와이프는 제가 봐서는 안 될 진한 스킨십과 그 이상의 행위들을 저희 집 안방에서 버젓이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카페에서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바닥은 저희가 치울 테니 음료는 새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문은 됐어요. 저는 거의 멍하게 넋이 나간 채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그런 과감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인 건 아마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 본가에서 주말을 지내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택시를 집어타고 저희 아버지가 계신 본가로 가서 잠이 든 딸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진이 왔어? 우쭈쭈쭈. 아버지, 오늘 예진이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예진이 이유식 가방 안에 가지고 왔으니까 깨어나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좀 먹여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박차듯 본가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후들거리는 다리와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죠. 저는
기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내의 상간남이 돌아갔을까? 저의 순진한 기우를 조소라도 하듯 상간남은 뻔뻔하게 상반신을 탈의한 채 집안 거실 소파에서 아내를 껴안고 누워있더군요. 지금 둘 다 뭐 하는 짓거리야?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게 그런 소리 들을 일이야? 당신 끌어안고 있는 저 자식 대체 누구야? 너 누군데 남의 집에서 남의 마누라 껴안고 그러고 있냐? 어? 저는 당장 그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면상을 한 대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차리고 감정을 제어할 여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감히 나의 집에서 안방과 거실을 함부로 오가며 내 아내를 희롱하는 그 자식을 그 순간에는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그 상간남의 얼굴을 때리고 있자 아내가 뒤에서 저에게 달려들며 말리더군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이 사람 죽겠어! 뭐? 너 지금 내 앞에서 이 새끼 걱정하냐? 사람 죽이게 생겼는데 그럼 어째? 당신 당장 그만 안 두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할 테면 신고해.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죽고 너 죽고 저 새끼까지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저와 그 상간남의 묻지마 폭행을 연상시키는 한바탕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고 받고 때리고 도망치고 쫓아가서 다시 때리고 중간중간 아내의 살벌한 비명소리까지. 결국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을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해 저희들의 싸움은 중지가 됐어요. 두 분 다 당장 그만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치고받고 해봐야 서로 좋을 거 없습니다. 저는요, 그날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위 앞에서 조서를 쓰는데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에 알게 된 상간남의 정체는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뭐? 당신 일하는 직장 후배라고? 그것도 연하? 미안해. 그런데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더라. 회사에서는 일에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하느라 지쳐있는 당신 모습. 애는 빽빽 울어대고 집에 오면 더 피곤한 일상이 나를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네가 예진이 육아에 뭘 했다고 숨이 막히니? 애초에 애 키울 자신 없다는 당신 위해 내가 퇴사까지 하면서 예진이 키웠는데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예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건 나도 알고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거기까지야. 당신 남편으로서 이제 아무 매력이 없고 나한테 남자가 아닌지 너무 오래야. 뭐? 내가 남자가 아니면 그럼 뭔데? 내가 성별이라도 바뀌었니? 나 예진이 낳고 나서 우리 관계를 한번 돌이켜봐. 우리는 그냥 예진이 엄마 아빠였지 한 번도 서로에게 남자 여자였던 적이 없어. 다른 부부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런 게 나한테 불만이었으면 애초에 말을 했어야지. 그렇다고 뻔뻔하게 직장 후배를 집으로 끌어들여 그런 짓을 해? 안방에까지 베이비캠 있다는 소리 안 했잖아. 예진이가 요즘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방에도 엊그제 설치했어. 왜? 내가 죽을 죄 지었니? 남의 사생활 그런 식으로 찍는 거 불법인 거 몰라? 그 동영상 당장 삭제해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만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먼저 해야 할 말 아니야? 미안하지만 난 당신에게 하나도 안 미안해. 뭐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말을... 애초에 예진이 낳자는 것도 당신의 생각이었어. 당신 이기적인 욕심 채워주느라 난 예정이 없던 임신에 출산까지 하느라 몸 망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정말 내뱉을수록 가관인 말만 늘어놓는구나. 너 예진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부족한 엄마인 건 인정해. 그렇다고 엄마가 됐다고 해서 여자로서 모든 행복 포기하고 애한테만 희생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너 지금 그 상간남이랑 재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상간남이라니? 말 좀 조심해줘.
이제 그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사랑? 너 지금 내 앞에서 감히 사랑을 운운해? 당신이 열받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지만 그 사람과 나는 사랑이야. 우리도 고민 많이 하면서 시작한 사이고 더는 물을 수 없어. 나랑 그만 이혼해줘. 이혼? 어이없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줄 것 같니? 우리 예진이를 왜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이 애초에 남편 구실 똑바로 했다면 예진이가 엄마 없을 일도 없었겠지. 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의 따귀를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신 날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넌 지금 내 마음을 1000대도 넘게 더 때려서 갈기갈기 찢어놨어. 그런데 고작 그 따귀 한 대 맞은 게 억울하니? 오늘 한 행동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야말로 겁도 없이 집안에 상간남 끌어들인 행동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아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감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를 달래다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저에게 이혼만을 강요하면서 급기야 딸아이를 아예 내팽개치듯 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였어요. 앞으로 어쩔 작정이냐.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짓을 벌였는데 그냥 곱게 이혼은 못 해주겠어요. 바람나 도망간 여편네를 무슨 수로 잡아.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냥 보내주고 치워라. 저런 답 없는 여자 꽁무니 잡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예진 엄마, 아니 그 여자 꽁무니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들 욕정에만 사로잡혀서 한 가정 무너뜨린 죄는 달게 받게 해야죠.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아내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아내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등 한바탕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야말로 묻고 싶은 말이다. 당신이야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 후로는 아주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상간남과 아내는 저를 되려 명예훼손과 폭행죄까지 추가를 해서 역고소를 했고 저는 상당 부분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죠. 거기다 더 기함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더군요. 아내는 그 상간남과의 미래를 도모하면서 집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데다 예금 통장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그 상간남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데에도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저는 되려 빚더미에 안고 마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에게 늘어나는 건 대출액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요. 아내가 상간남과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회사에 불륜을 저지른 게 소문이 나서 다니던 회사에는 둘 다 사직서를 내고 각자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하루하루 화병에 걸리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며 그래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심정으로 백화점 주차 요원 일을 구해서 시작했더랍니다. 다행히 아이를 반나절 이상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고 그나마 본가의 아버지께서 딸아이 육아를 도와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백화점에서 차량 주차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에 와서 떡하니 서더랍니다. 천천히 차 창문이 내려졌고 그 안에는 전 장모와 전 아내가 뻔뻔한 얼굴로 저를 가소롭다는 듯 보며 앉아있더군요. 아휴,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겨우 주차 요원이야? 참,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그래갖고 예진이 키울 능력은 돼? 저게 바로 밑바닥 인생이지. 안 그러니? 전 장모와 아내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주차 정리를 하고 있던 저를 조소하며 손가락질하면서 깔깔거리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욕을 해줄까 하다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뒤돌아서서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값비싼 최상급 벤츠 4대가 저를 둘러싸듯이 정차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손님.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 벤츠들 중 한 대에 다가가서 차 창문을 열라는 신용을 하며 지휘봉을 흔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벤츠 한 대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이 내린 것은요. 형님, 왜 날도 더운데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아니, 남길아, 네가 여길 어떻게... 형님 소식 듣고 당장 달려오는 길입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 남길이었습니다. 남길이? 저기요, 여기 주차 요원을 아세요? 장모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남길이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알다마다요. 저희 형님인데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전 아내고 전 장모님이야. 네가 상종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 이만 가자. 그래요? 사정은 제가 형 아버지에게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럼 잘 됐네. 내가 저 인간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이죠?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겁도 없이 뻔뻔하게 집안에 상간남을 끌어들였다면서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본인 형한테?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럼 폭언해서 유리할 게 없을 텐데요? 누가 불리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이거 내 명함인데 잘 가지고 있어요. 이 명함이 대체 뭔데요? 아니, 설마 여기 기업 대표가 정말 서방님이라고요? 지금 누가 누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더 이상 날 서방님이라고 부를 자격 없을 텐데. 아니, 미니야, 이게 무슨 사달이야? 엄마, 예진 아빠 남동생이 엄청 성공을 했나 봐요. 여기 기업 엄청 알아주는 벤처기업이거든요. 뭐라고? 집구석에서 딸내미 보는 거 말고는 잘난 거 하나 없는 예진 아범에게 저런 잘난 동생이 있었어? 입에 걸레를 무셨어요? 누가 누굴 깔보는 거야 지금. 남편이랑 자식 내팽개치고 지저분하게 상간남 집안에 끌어들인 딸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요. 지저분? 딸 자식 교육? 그래요. 당신들 둘 다 똑바로 들어. 우리 형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대못 박은 죄 내가 10배로 갚아줄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 순간 벤츠 4대가 다시 호위하듯 저와 남길이를 둘러쌌고 그러자 전 아내와 전 장모 2 여자는 모두 입에 개거품 물며 줄행랑을 치듯 도망을 가더랍니다. 남길이가 어떤 동생이길래 이렇게 저에게 구세주 역할을 하느냐고요? 남길이는 제 이부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지요. 저희 부모님이요. 좀 복잡한 가정사를 연출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해서 저를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셨고 다시 재결합을 했던 전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남길이를 낳았다 이혼을 하시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신 거였죠. 태수 어머니랑 다시 살림을 합친다고? 네, 어머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합칠 거면 옛날에 뭐하러 그리 떠들썩하게 이혼을 했어? 어머니, 그땐 저나 태수 엄마나 철이 없었어요. 제 사업도 최악이었고 태수 엄마 건강은 바닥이었고요. 깨진 바가지 다시 이어붙인다고 그 바가지에서 물이 안 셀까? 어머닌 왜 태수 어멈과 제 사이를 늘 반대만 하세요? 애초에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그리 심하게 반대만 안 하셨어도 저랑 태수 엄마 부부싸움 할 일 없었을 겁니다. 지금 네가 태수 어멈과 이혼했던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그때는 내 잘못이었다 치자. 그런데 지금 반대는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발 좀 그냥 그 사람을 예쁘게 좀 봐주시면 안 되세요? 예나 지금이나 뭐 예쁜 짓을 해야 예쁘게 볼 거 아니냐.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버젓이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은 전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니? 그 사람과 저 갈라선 이후의 일이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다 결정 본 일이에요. 넌 내 씨도 아닌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 쉽니? 어머니, 저라고 그런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세상 천지 여자가 어디 태수어멈 한 명뿐이더냐? 넌 왜 태수어멈이라면 젊어서부터 눈이 멀어 그 모양이니? 저 다시 재결합하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옛날처럼 그 사람과 분란 일으키지 좀 마시고요. 분란? 내가 무슨 분란을 일으켜? 시어미 말에 좀 고분고분 예예거리고 애교도 부리고 했으면 내가 왜 그 아이 미워하니? 어머니, 그 사람 성격이 그리 애교 피우는 성격 못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과 갈라서 봤지만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영 살만하지 못해서 저 어렵게 내린 결정이에요. 어이그 못난 놈 같으니라고. 태수어멈 그것이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구나. 딴 남자에게 재혼해 아들까지 낳아놓고 다시 본서방에게로 돌아오는 게 어디 아무나 가능한 일이더냐? 어머니, 제발 좀요. 알았다. 대신 너 내 앞에서 각서 써라. 다시 이혼하겠다, 갈라서겠다 말 나왔다가는 내가 너랑 태수어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제가 한 8살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결합하는 일을 두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밤늦게 언성을 높이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속사정과는 상관없이 보고 싶었던 엄마가 다시 돌아와 같이 산다는 게 너무 기쁠 따름이었죠. 태수야,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크다니. 제가 3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후로 저는 줄곧 친할머니 손에서 컸기에 거의 5년 만에 어머니와의 상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이보 동생 남길이를 데리고 오셨죠. 남길아, 인사해라. 여기 네 새아버지고 여기는 네 형 태수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 형아. 남길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린 5살 꼬맹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사셨는데 하루 걸러 집에를 들리셨고 어린 남길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기셨죠. 저앤 누굴 닮아 저리 성정이 까칠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 것이 어른을 봐도 한 번 안기질 않아? 인사를 제대로 할 줄은 알까? 아직 남길이가 어려서 그러죠. 그리고 어머님이 좀 아직은 무서울 수도 있고요. 너 말 한 번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뭐 저에게 무섭게 한 일이라도 있다는 거야?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엄마만 보면 성질내는 거예요? 어머, 남길아,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엄마, 저는 저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아니, 어린 게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보소. 너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나한테 오라 말아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린애가 하는 말을 가지고 뭘 그리 뾰족하게 반응하세요? 애미 너도 감쌀 걸 감싸라. 어릴 때부터 어른 대하는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지. 어린 게 아주 그냥 어른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당돌하기 짝이 없어. 할머니는 남길이를 친손자로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애정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친손자인 저와 남길이를 표가 나게 차별하시는 분이었죠. 태수야, 이리 와서 파인애플 먹어라. 우와, 파인애플이다. 누가 너한테 먹으라고 하든? 이건 내 손주 태수가 먹을 거니 너는 멀찌감치 저리 가 있어.
할머니, 남길이도 같이 먹게 해주세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파인애플이 얼마나 비싼 과일인데 이 귀한 걸 우리 집 시도 아닌 저 녀석에게 먹인단 말이냐? 네, 나도 파인애플 먹고 싶은데. 저 녀석은 누굴 닮아 저리 울음소리가 요란한고? 아휴, 듣기 싫어서 원. 태수야, 가자. 할미 집에 가서 파인애플 먹게. 할머니, 저 파인애플 나눠 먹을래요. 이리 주세요. 역성들 사람이 없어서 앞이 다른 동생 역성을 드니? 왜 또 소란이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네 작은 아들은 누굴 닮아 저리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린다니? 태수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 걱정인데 우리 태수 먹을 걸 네 작은 아들이 다 먹어치워 그런 게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파인애플이 귀해서 내가 우리 태수 오랜만에 먹이려고 했더니 네 작은 아들이 나서서 초를 치잖니. 어머님, 그럼 차라리 남길이 안 보는 데서 몰래 주시면 되지. 왜 꼭 애 보는 앞에서 태수를 챙겨서 그러세요? 뭐라고? 너 지금 네가 데려온 자식 역성된다고 이 시애미를 훈계하는 거야? 제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 나온 자식도 아니고 우리 남길이나 태수나 저에게는 다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왜 어머님께서 나서서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시냐고요. 너한테야 두 녀석 다 네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니 그러겠지. 그렇지만 어디 남길이가 우리 집 시더냐? 너와 남길이를 받아들여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대체 그 유세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평생 하실 건가요? 뭐라고? 저 눈 휘번덕하게 시엠이 노려보는 눈빛하고는 네가 그런 성질머리 때문에 2번이나 소박을 맞은 줄이나 알아라.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정말. 툭하면 벌어지곤 하는 저희 집의 난장판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퇴근을 하시는 아버지는 또 언짢아 하시며 표정을 구기셨죠. 어머니, 또 이 사람이랑 싸움하셨어요? 넌 시엄이랑 싸우는 여편 내보면 혼낼 줄도 모르고 늙은 어미부터 타박이냐?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랑 이 사람 진짜 멀리 이사가 살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너 나한테 할 소리야? 여보, 당신도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래. 왜 중간에서 남길이랑 어머님 중재 하나를 못해서 늘 이사다를 만드냐고. 맨날 집구석에 들어오면 골목부터 싸우는 소리가 왈왈 들려오는데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냐고. 버럭 화를 내시며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퇴근한 사람이 또 어딜 나가요? 참, 집구석 한번 제대로 잘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 며느리 한 명을 잘못 들여서 내일이 이게 무슨 사달인 건지. 아이고, 속 터져. 시끄럽고 피곤한 집안 싸움이 그치질 않는 풍경.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기억을 차지하는 추억들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싸움을 하는 동안 저는 동생 남길이를 데리고 골목에 나가 자전거도 타고 땅 따먹기도 하며 놀았더랍니다. 형아, 엄마랑 할머니랑 싸우는 거 나 때문이야? 아니야, 남길이 너 때문에 싸우는 거. 형아, 거짓말 하지 마. 나 때문에 맨날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다 알아. 너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인 거야. 너는 어른들 싸우시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할머니가 나 싫어해서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잖아. 아빠도 나 별로 안 좋아하고. 남길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널 왜 싫어해? 할머니는 나 싫어해, 형아. 그러니까 파인애플도 나는 못 먹게 하고 형아만 먹게 하지. 참, 너 아까 파인애플 못 먹었지? 이거 먹어라. 저는 주머니에 할머니 몰래 숨겨두었던 파인애플을 꺼내서 남길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형아 주머니에 몰래 숨겨놨어?
남길이 주려고? 그럼 콩 한쪽도 형제는 나눠 먹는 거라고 했어. 남길이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뭐든지 형아는 다 남길이 나눠줄 거야. 형아는 나 안 싫어? 내가 남길이가 왜 싫어? 남길이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천진하게 웃는 남길이었습니다. 형, 나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요. 따뜻했던 기억이 죄다 형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워낙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렇지 뭐. 나도 그래. 어릴 때 재밌고 좋았던 기억은 다 남길이 너랑 같이 부대 끼고 놀고 그랬던 추억들이야. 형 아니었음 지금의 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려서부터 너는 똘똘해서 수제 소리 들었던 녀석인걸. 아니에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형 아니었음 대학 문턱도 못 밟았어요. 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형 등록금 나한테 줘서 형이 아버지에게 매맞던 날 밤이요. 너 대학 등록금을 남길이한테 줬다는 게 사실이냐? 아버지, 전 어차피 공부 머리도 없고 대학 중퇴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의논 한마디 없이 그 돈을 남길이를 줘? 아버지, 남길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야 어차피 공부로 승부 볼 생각도 없는데 차라리 남길이를 지원해주면... 갑자기 제 따귀를 때리시더니 머리고 등짝을 마구 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이 애비가 허리 휘게 돈 벌어다 등록금 준 게 너 대학 졸업장 따라고 갖다 줬지. 내 씨도 아닌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그런 줄 알아? 아버지, 남길이도 엄마 아들이에요. 언제까지 편가르기 하듯 남길이 박대하실 거예요? 편가르기? 편가르기 할 것 같았음 애초에 남길이와 네 엄마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럼 아버지, 남길이를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거 대학도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너 보기엔 이 애비가 그리 여유가 있어 보이니? 태수 너 하나 대학 보내려고 내가 어떤 일까지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 피 같은 등록금을 남길이를 줘?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화난 표정으로 어머니가 들어온 것은요. 당신,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당신 언제부터 와 있었어? 당신이 남길이를 태수만큼 생각 안 한다는 건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너무하지 않아요? 태수 등록금은 보태줘도 남길이 등록금 주는 건 이론 한 푼이 그리 아까워요? 여보, 우리 형편이 요즘 어렵다는 거 당신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태수가 대학 흥미 없다고, 저는 다른 진로 알아본다고 해서 남길이한테 등록금 양보한 건데 그게 머저리 소리 들으며 따귀까지 맞을 일이던가요? 이제까지 이만큼 남길이 걷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뭐라고요? 당신 사랑한 대가로 난 당신이 딴 남자와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받아들여서 여태 키웠어. 그런데 빚내와 마련한 등록금까지 내 아들 대신 그 작자 아들내미 등록금 내는 데까지는 못 보태겠다고. 당신 속마음 결국 그거였네요. 여태 남길이를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만하지. 대수 듣는 앞에서 날 어디까지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애초에 재혼했다 다시 돌아오는 거 상관없다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 말을 믿는 내가 바보지. 당신 성격 뻔히 알면서. 나와 이혼하고 그리 냉큼 그 작자와 재혼만 하지 않았어도 그럼 남길이가 세상에 없었을 거란 건가요? 당신은 대체 내가 어디까지 당신을 이해하길 바라지? 날 만나기 전에 당신이 처음 만난 남자가 남길이 친부인 거, 나 그걸 알면서도 다 여태 당신 위해서 덮으려고 했다고.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되나요?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돌아왔어도 남길이 때문에 이런 취급받고 우리 남길이가 이리 박대받으며 클 줄 알았더라면 당신과 재결합 같은 거 꿈도 안 꿨다고요. 그날의 싸움 이후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원히 갈라섰습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하신 뒤로는 서로 연락을 하거나 일체 왕래조차 없는 냉랭하고 절연과 다름없는 관계를 이어나가셨죠. 남길이는 어머니와 집을 얻어나갔고 저는 다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더랍니다. 내가 뭘 하더냐? 깨진 바가지 이어붙인다고 물 안 새는 거 아니라 했지? 어머닌 지금 이 마당에도 그런 악담이 하고 싶으세요? 속이 상해서 그런다. 왜? 평생 네가 고생하며 씨다른 아들놈까지 거둬주었더니만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다시 또 널 버리고 주랭랑을 치다니. 어머니, 그렇게 헤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야. 평생 태수어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에휴, 열불나.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렇게 두 번째 이혼을 하셨고 남길이는 제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가며 받은 등록금으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형, 나 대학 당분간 휴학할까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군대 영장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어차피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마련할 방법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엄마도 내가 모셔야 하고 당분간 돈이나 좀 벌어야지 싶어서. 남길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넌 공부나 해. 학교 다니며 공부만 하면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응, 내가 떨어지게 해줄게. 형,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시기 놓치고 늦어지면 더 비생산적이다.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엄마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형, 그러다 또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고. 저는 그때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식당에 취업해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꼈으면 남길이의 등록금과 엄마 용돈 정도는 쥐어드릴 수가 있었죠. 남길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가서 뭐 하려고 무턱대고 그 먼 나라를 간다는 거야? 형, 거기 가서 아는 선배랑 IT 쪽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가 무슨 사업할 돈이 있어서. 당장은 못하고 일단은 선배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 당분간 일하면서 돈 모을 거예요. 엄마까지 모시고 가서 네가 해낼 수 있겠어? 걱정 말아요, 형. 나 대학 졸업할 동안 형이 계속 고생했는데 앞으로 엄마는 내가 책임져요. 형은 또 아버지랑 할머니를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남길아, 아버지랑 할머니 너무 원망하지 말어. 원망 안 해요. 내가 할머니랑 아버지 입장이었대도 내가 그리 고와 보이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길아,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알아요. 형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크면서 서운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난 형이 있어서 상처 안 받고 잘 컸어요. 네가 상처를 안 받았다는 건 거짓말일 것 같다. 암튼 내가 태수 형은 못 속인다니까. 상처를 받았어도 형 때문에 다 아물었어요. 형은 언제고 나에게 반창고, 영고 같은 존재였다니까. 내가 반창고, 영고였다고? 그래요. 내가 상처 생길만 하면 형이 다 싹 아물게 해줬으니까. 나 미국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금이 환영해서 형한테 받은 고마움, 은혜 다 10배로 갚아줄 거니까 딱 기다려요. 알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떠났던 남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길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떠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한 번 귀국한 걸 빼고 남길이는 너무 바빠 한국을 와보지 못했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몇 년 만에 제가 백화점 주차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벤츠 4대를 끌고 제 앞에 나타난 남길이었던 거죠. 남길아, 너 그런데 나 일하는 데는 어찌 알았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다가요. 아버지가 내 소식이랑 근황을 너에게 전한 거야? 네,
속상해 하시면서 형이 억울하게 이혼당하게 생긴 일이랑 형수님, 아니, 이젠 형수라 부르면 안 되죠? 그 여자가 뻔뻔하게 외도 저지른 사건까지 싹 다요. 아버지도 참 오랜만에 본 너에게 별소리를 다 하셨구나. 별소리라뇨, 형? 내가 당연히 다 알아야 하는 소식들이었는데.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서울 우리 보금자리예요. 나 이제 완전히 한국 귀국했어요. 정말이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대충 들어 알겠지만 형, 나 이제 진짜 성공했어요. 아까 보여준 명함의 기업 대표가 정말 너라는 거야? 맞아요, 형. 그동안 나 뭔가 되고 나서 형한테 짠 하고 나타나고 싶어서 연락도 자주 안 했어요. 나는 네가 뭘 해도 할 놈이라는 거 애초에 알고 있었다. 형이 늘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남길이가요. 알고 보니 아주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어서 돌아왔더랍니다. 연매출이 몇백억이 넘는 아주 재력가가 되어서 귀국을 한 남길이었죠. 형이 이혼 소송 중인 줄은 모르고 형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 집엔 형 딸이랑 아버지가 들어가서 사실래요? 뭐? 아파트? 형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받은 고마움과 은혜 10배로 갚는다고요. 그래도 남기라. 아파트 선물은 너무 과하다. 그럼 어차피 형, 이혼 소송 중이면 예진이 데리고 엄마랑 나 사는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길이와 어머니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딸 예진이와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길이는 본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유리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여기 로펌 엄청 비싸고 유명한 곳 아니니? 특히 담당 변호사가 이혼 쪽으로 전문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고 형 이혼 소송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요. 남길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판세를 뒤엎고 유리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유책 사유를 법적으로 증명했고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상간남과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입증이 되어서 반절 이상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올 수 있었죠. 형, 걸러서 지인 통해서 들으니까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그 상간남이라는 남자 또 해고당했다네요? 그래? 그건 금시초문이구나. 원래 다니던 회사에 내가 2사람 불륜을 폭로해버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잘 다닌다고 들었는데 업계가 어차피 다 바닥들이 좁잖아요. 기업 이미지 중시하는 데라서 그 상간남이 또 잘렸다네요. 그 문제로 전형수랑 그 상간남 매일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데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상간남 다니다 잘린 회사 대표가 실은 내 대학 직속 후배거든요. 혹시 너 그 상간남 잘리는데 네 입김 있었니? 형, 그건 노코멘트로 가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씩 짓는 남길이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대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지난날의 배신감과 울분들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꼈더랍니다. 저는 남길이의 지원으로 제가 하고 싶어하던 호프집 사업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형 원래 꿈이 요식업 쪽으로 자영업 해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식품 회사 다니다 때려치운 후로 사업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생각 접고 있었어. 가게 하나 내는데 자본금도 엄청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 나 안 그래도 형한테 아파트 사주려다 우리 집에 형이 합가하며 지나갔는데 형, 대신 내가 형 사업지원금 좀 서포트할게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네가 지원을 해준다고? 형, 내가 형한테 옛날에 받은 등록금이랑 생활비만 해도 얼만데요? 그거 10배 갚는다고 내가 형한테 누누이 말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남길이의 지원으로
꿈에 그리던 저의 사업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일찍 생업전선에 나오다 보니 다양한 자영업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카페, 갈비집, 호프집, 김밥집, 당구장, PC방. 제가 20대와 30대를 거치며 안 겪어본 업종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오래전부터 돈이 모이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호프집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 데 드는 자본금 전액을 흔쾌히 지원해준 남길이었어요. 이 가게를 남길이가 내주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강남 한복판이라 집세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매장 집세 낼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매장 자체를 제 명의로 사줬어요, 남길이가. 남길이가 그렇게 큰 돈을 썼다고? 남길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됐니? 아버지, 남길이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요. IT 쪽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연매출만 수백억이고요. 그래서 너한테 이런 억소리 나는 매장을 선물해 줬다는 거냐? 참 고마운 일이네.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회한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커서 너에게 이리 동생 노릇을 살뜰하게 할 녀석일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 박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 미안하고 부끄러워지는구나. 그 아이에게. 언제고 기회가 되면 남길이와 한번 푸세요, 아버지. 호프집을 창업한 뒤로는 가게 일로 하루하루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어머니께서 저희 딸 예진이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셔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만약 딸아이를 대신 돌봐줄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제가 종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가게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혼자 예진이 돌보는 거 안 힘드세요? 남길이가 도우미 아주머니도 써주고 틈틈이 시터 아주머니도 불러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남길이가 잘 돼서 엄마 호강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놓이네요. 호프집 장사는 잘 되니? 제가 그런 가게 장사 노하우가 많잖아요. 젊어서 그런 가게들에서 워낙 일을 많이 해서 가게 목도 좋고 퀄리티에 제가 바짝 신경 쓰니까 손님이 제법 많아요. 네가 억울하게 이혼당할 뻔했을 때 내가 아주 화병이나 죽겠더니만 네가 다시 네 자리를 찾아 잘 지내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온 지인으로부터 전 부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랜만이야. 호프집 개업했다고 해서 진작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야 얼굴을 비추네. 어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드릴까요? 여기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벌써 파다하던데? 누룽지 통닭도 한 마리 부탁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맥주와 안주를 가져다 주자 저를 잠시 자리에 앉게 하는 지인이었어요. 태수 씨, 안 바쁘면 잠시 앉을래? 그러세요. 맥주 맛 괜찮아요? 너무 맛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예진 엄마 소식 들어서 아나 몰라? 전 그 사람이랑 연락 끊고 지내서 통 잘 몰라요. 왜요? 뭐 들은 거 있어요? 그 예진 엄마가 말이야, 옛날 다니던 직장 후배랑 바람이 나서 자기랑 이혼했잖아.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실례인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다들 아는 사실이고 지난 일인데요, 뭐. 그런데 그 바람난 후배랑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갈라섰다네? 또 이혼을 했다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갈라섰대. 아니, 둘이 죽고 못 살더니 왜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지. 둘 다 다니던 회사 잘릴 정도로 요란하게 남의 가정 파탄내서 맺어졌음. 잘 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지들끼리 서로 탓하며 헤어졌다니까? 서로 탓을 하면서요? 그래, 그 바람남 후배 남자가
이직한 직장에서도 잘렸다는 거야. 과거 상간남으로 지목돼서 추문의 주인공이었다는 이유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짐작가는 바가 있었더랍니다. 그 상간남이 잘린 회사가 바로 남기리의 절친한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장단을 맞춰줬더랍니다. 뭐 설마 그런 개인사로 잘렸을라고요.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능력 부족이었겠죠. 근데 그 회사 잘리고 그 타박을 맨날 자기 전 부인한테 했대. 둘이 맨날 개처럼 그 문제로 물고 뜯고 싸우다 결국 쫑났다고 하더라고. 오늘 먼 걸음 해주셨는데 생맥주 한 잔 더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머, 고마워. 암튼 태수 씨가 옛날부터 장사 수완이 남다르다니까? 시간도 이른데 벌써 테이블이 꽉 찼네? 대박 예감인데? 지인의 덕담처럼 제가 오픈한 호프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제 뒤통수를 3개 때리고 어린 딸까지 내팽개치고 상간남과 미래를 도모하며 떠난 전 아내였는데 딸아이 엄마와 상간남이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은 저에게도 충격인 건 사실이었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길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형, 이제 좀 시원해? 시원하냐고? 글쎄다. 둘이 헤어졌다는 말 전한 지인에게 맥주 서비스를 갖다 주기는 했다만 사실 그 상간남 해고당하는데 내 입김이 있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뻔뻔한 치들 벌 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고맙다, 남기라. 이제 네가 나의 연고고 반창고가 따로 없구나. 그 말은 내가 형한테 항상 자주 하던 말인데 내가 형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너 아니었음 나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화병에서 못 벗어났을 거다. 이혼 소송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되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입장이었으니까. 모든 건 사필 규정이라잖아요. 형, 이제 과거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예진이랑 형이랑 나, 어머니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고요. 남기리의 말처럼 이제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